만약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확 빼버린다면 여러분은 당장 어떻게 되죠? 신나게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가져가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에 쏟아부은 것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휴대폰 액정이 산산조각 난 것도, 새로 산 운동화 위로 아이스크림이 정확히 떨어진 것도 모두 이 녀석 때문이죠. 중력, 너란 녀석.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중력, 사실 거의 가짜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라면은, 휴대폰은, 아이스크림은 모두 지구 중심을 향해 초속 9.8m 매초로 가속하며 추락하고 있거든요. 다만 바닥이, 계단이, 운동화가 먼저 버텨주고 있어서 더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만약 중력이 정말로 무언가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라면 왜 우리는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300년 넘게 너무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끌어당기는 힘으로서의 중력이 왜 뻥인지, 그 진짜 정체를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구의 질량이라는 게 있어서 주변의 모든 물체를 끌어당긴다고요. 질량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물건이 얼마나 많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공기로 가득 찬 풍선과 물로 가득 찬 풍선, 똑같은 크기지만 물 풍선이 훨씬 무거운 이유가 바로 질량의 차이 때문이죠. 지구는 약 6회톤이나 되는 엄청난 질량을 가진 거대한 바위 덩어리고, 학교에서는 이 거대한 질량이 마치 자석처럼 모든 것을 잡아당긴다고 가르칩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긴다면 그 힘은 도대체 어떻게 전달되는 걸까요? 공기를 통해서? 그럼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중력이 작동 안 하나요? 아니에요. 우주에서도 중력은 멀쩡히 작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법의 힘! 뉴턴도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더 재미있는 건 중력이 얼마나 약한 힘인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4가지 기본 힘이 존재합니다. 원자 속 알게니들을 붙드는 강력, 방사성 물질이 터질 때의 양력, 자석과 번개를 만드는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이죠. 이 중에서 중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약해요. 클립을 생각해보세요. 지구 전체가 이 클립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손가락만한 작은 자석 하나면 클립이 툭 하고 자석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손바닥만한 자석이 지구 전체의 중력을 이겨낸 거예요.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10의 36제곱배나 강합니다. 천조의 1조배의 1조배보다도 더 큰 숫자예요. 강력과 비교하면 중력은 10의 38제곱배나 약하고요. 그럼 이렇게 약한 힘이 어떻게 우주를 지배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력에는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어서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중력은 오직 끌어당기기만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모이면 모일수록 계속 더해지기만 해요. 지구를 이루는 모든 돌, 흙, 물, 공기의 질량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중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더 신기한 점은 중력 안에서 모든 물체가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벼운 깃털이든 무거운 쇠공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물론 지구에서는 공기 저항 때문에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정확히 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1971년 달에 간 우주비행사 데이비드 스콧이 이걸 직접 보여줬어요. 달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 저항도 전혀 없죠. 그는 한 손에 망치를, 다른 손에 깃털을 들고 동시에 놓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망치와 깃털이 정확히 동시에 바닥에 닿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TV로 생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이건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다른 힘들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가벼운 종이 쪽지와 무거운 철판 위에 똑같은 세기의 자석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쪽지는 빠르게 움직이고 철판은 천천히 움직이거나 거의 안 움직입니다. 질량이 다르면 가속도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중력은 모든 물체를 가속시킬까요? 이건 중력이 다른 힘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500년대 후반에 이미 이 사실을 알아냈고, 이 발견은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중력의 본질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1666년 영국 시골 마을에서 23살의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런던에는 패스트가 유행해서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문을 닫았고 고향으로 피신한 뉴턴은 깊은 사색에 빠졌죠. 사과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평범한 광경이었지만 뉴턴은 질문을 떠올렸어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면 저 하늘의 달도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뉴턴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거였죠.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은 각 물체의 질량을 곱한 값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물체가 무거울수록 중력은 세지고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중력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 법칙으로 뉴턴은 달의 궤도, 행성의 움직임, 해성의 주기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해왕성의 위치까지 예측했죠. 실제로 천왕성의 궤도가 이상하게 흔들리는 걸 보고 계산한 결과 그 너머에 해왕성이라는 행성이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망원경으로 그 위치를 보니 정말 행성이 있었습니다. 200년 넘게 뉴턴의 법칙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수성이었습니다. 수성의 궤도를 정밀하게 관찰해보니 뉴턴의 법칙으로 계산한 값과 실제 값이 100년에 43각초씩 어긋나고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은 태양과 수성 사이에 불칸이라는 미지의 행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뉴턴의 법칙 자체에 있었습니다. 뉴턴은 중력이 순간적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면 지구는 그 즉시 태양의 중력을 느끼지 못하고 궤도를 벗어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1905년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하던 26살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거였죠. 정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력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아인슈타인은 10년 동안 이 문제와 씨름했고 1915년 마침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주변의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고 다른 물체들은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팽팽하게 펼쳐진 트램펄린을 상상해보세요. 이 트램펄린 위에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무게 때문에 천이 움푹 꺼지겠죠. 이제 구슬 하나를 굴려보세요. 구슬은 평평한 곳에서는 직선으로 굴러가다가 볼링공 근처에 오면 움푹 꺼진 부분을 따라 휘어져서 굴러갑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볼링공이 구슬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트램펄린 천이 휘어진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우주 공간은 트램펄린 천처럼 휘어질 수 있고 태양 같은 무거운 천체는 주변 공간을 움푹 패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구는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거고요.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태양이 만든 공간의 휘어짐을 지구가 따라가는 겁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지구 때문에 휘어진 공간 속으로 사과가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럼 왜 모든 물체가 같은 속도로 떨어질까요? 이제 답이 보이시죠?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질량이 얼마든 상관없거든요. 마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갈 때 몸무게와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미끄러지는 것처럼요. 망치든 깃털이든 모두 똑같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가니까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뉴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이 현상이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시간도 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증명됐어요. GPS 위성이 바로 증거입니다. 지상보다 중력이 약한 우주 공간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흐르거든요. GPS 위성은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수 킬로미터씩 오차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는 것도 아인슈타인의 이론 덕분이에요. 그렇다면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은 왜 떠다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는 중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한 오해입니다. 지상 400km 높이에서도 지구 중력은 지표면의 약 90%나 됩니다. 우주인들이 떠다니는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뉴턴의 대포알 사고 실험을 떠올려 볼까요? 산 꼭대기에서 대포를 수평으로 쏜다고 상상해보세요.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겠죠. 화약을 더 넣어서 속도를 높이면 더 멀리 날아갈 겁니다. 계속 속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속도와 지구 표면이 휘어지는 정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포탄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의 공면도 같은 속도로 아래로 휘어지니까 영원히 땅에 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궤도 운동이에요. 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옆으로 너무 빨리 움직여서 땅에 닿지 않는 거죠. 국제우주정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속 약 7.7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분도 안 걸리는 속도입니다. 우주정거장과 그 안의 우주인들은 모두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지만 너무 빨리 옆으로 움직여서 지구 표면에 닿지 않는 거죠.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는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서 추락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서운 상상이지만 잠깐만 떠올려봐요. 엘리베이터와 여러분이 같은 속도로 떨어지니까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겠죠. 이 순간 여러분은 우주인처럼 둥둥 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몇 초 후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지만요. 우주정거장은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절대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무중력 상태란 없습니다. 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도 지구 중력을 90%나 받고 있거든요. 다만 계속 자유낙하하고 있어서 중력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뉴턴이 설명하지 못했던 수성의 궤도를 완벽하게 예측했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워서 공간이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을 지나가거든요. 계산하니 정확히 100년에 43각초라는 값이 나왔고 이건 실제 관측값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더 극적인 증거는 1919년 개기일식 때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은 빛조차도 휘어진 공간을 따라 휘어진다고 예측했는데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이 이걸 확인했습니다. 태양 뒤편에 있어야 할 별빛이 태양 옆에서 관측된 거예요. 태양의 중력이 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별빛의 경로가 휘어진 겁니다. 이 발견으로 아인슈타인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중력이 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또 다른 놀라운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이면 주변 공간이 물결처럼 출렁인다는 거예요. 이걸 중력파라고 부릅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1916년에 중력파를 너무 미세해서 절대 관측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거의 100년 동안 중력파는 이론으로만 존재했죠. 그런데 2015년 9월 14일 미국의 라이고 관측소가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합니다.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중력파를 감지한 거예요. 태양 질량의 29배와 36배인 블랙홀 두 개가 서로를 향해 빙글빙글 돌다가 마침내 합쳐졌고 이 과정에서 태양 질량의 3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중력파로 방출됐습니다. 라이고가 감지한 시공간의 떨림은 4km 길이의 레이저 장치가 양성자 지름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변화를 잡아낸 겁니다. 이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 사이의 거리가 머리카락 굵기만큼 변한 걸 측정하는 것과 비슷한 정밀도예요. 2025년 현재 중력파 관측은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3일에 한 번꼴로 중력파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빛만으로 우주를 보는 게 아니라 중력파로 우주를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력파의 발견은 또 다른 의미도 담고 있어요. 질량을 가진 모든 존재는 움직일 때마다 시공간에 파동을 일으킵니다. 너무 미약해서 측정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팔을 흔들 때도 중력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이 시공간에 미세한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 물결은 빛의 속도로 우주 끝까지 영원히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중력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자역학과의 충돌이에요.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힘이 입자로 전달됩니다. 전자기력은 광자, 강력은 글루온이라는 입자로요. 그렇다면 중력도 중력자라는 입자로 전달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블랙홀의 중심이에요. 블랙홀 중심에서는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데 무한대라는 건 물리학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거든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깨지는 지점인 거죠. 과학자들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고 수십 년간 노력해왔습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이론 같은 아이디어들이 제안됐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혁명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의 휘어짐을 밝혀냈듯이 언젠가 누군가가 중력의 진정한 정체를 밝혀낼 날이 올 거예요. 지금까지 중력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평범한 현상에서 시작해서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고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고 마침내 중력파까지 감지하기에 이르렀죠. 중력은 우주에서 가장 약한 힘이지만 동시에 가장 멀리까지 닿는 힘입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존재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죠. 여러분과 저, 지구와 달, 태양계와 은하, 그리고 우주의 모든 천체들이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은 단순히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의 구조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휘어진 시공간 위를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력이야말로 이 광활하고 차가운 우주에서 가장 따뜻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운 존재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흩어지려는 것들을 붙잡아주고 우주의 먼지들이 모여 별이 되고 행성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주는 힘이니까요. 그것이 설령 휘어진 시공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환상일지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고 싶은 양이
우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